안녕하세요, 부제코입니다. 선순위일 때 낙찰자 인수라 선순위 말고 대항력 없는 임차에는 복잡하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다 소멸이라 선순위 아님 권리분석 끝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이 선순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순위라는 개념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보다 먼저 있다고 하면 선, 뒤에 있다면 후가 되겠죠. 그래서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경매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등본상 가장 먼저 나 돈 주세요 라고 접수되어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임차인들의 선이냐 후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들 중에 가장 많은 권리는 근저당,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인데요. 이런 권리가 가장 먼저 있다고 하면 그 날짜로 인해서 그 경매라는 부동산에 있는 모든 빚들을 없애주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을 했다. 그리고 나는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 라고 하면 후순위라고 해서요,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 압류 재산을 배울 때는 선순위 대항력을 보통 우리는 대항력 있음이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지지 마시고요. 대항력 있음 하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선순위를 칭하는구나. 대항력 없음 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낙찰자 신경 안 써도 되는 후순위 대항력 임차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모든 권리를 없애준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권리 중에 임차인의 후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그런 대항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싹 없애주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권리들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아셨죠? 다만 이 기준은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낙찰자, 그러니까 경매에 입찰하거나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권리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부동산에 팔렸을 때 경매에서 제가 배당, 돈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는 게 뭐냐?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작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이 임차인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라는 시간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순서보다 더 빨리 최우선에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요.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받을 빚이 1억이었다. 근데 최우선 변제가 3천이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여러분들의 빚보다 더 많이 빨리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7천만 원 밖에 못 받아갈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저당이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못 받았다고 하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그 아까 이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됐던 채무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을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그 3천만 원에 대한 돈을 다시 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에서 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고 나보다 돈을 더 빨리 받아갈 수 있어. 그런데 좀 이상하다 싶을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경매가 막 진행되려고 하는 막바지에 임차인이 막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 하나에 방이 3개인데 갑자기 방 하나 임차인들이 다 들어온 케이스도 있어요. 임차인은 몇 명이냐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받을 돈 있는 사람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저 돈을 받아가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저 사람들 최우선 변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 절차라고 하면 배당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배당 이상합니다. 이거 다시 해주세요. 저 사람들 최우선 변제 아닌 것 같아요. 됐죠. 그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지금 어떤 부동산 나보다 더 빨리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왠지 집주인과 다른 사람과 좀 짜서 돈을 좀 받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매에서. 그럼 좀 내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때요? 저 권리를 가지고 사회행위 취소, 왜? 사회행위에 의한 고로 해서 저 부동산 저 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배당이 또 진행될 때
배당 이의를 통해서 저 사람들 가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가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부동산,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권리 분석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갈 채권자라고 하면 거기에 최우선 변제, 돈을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이 더 빨리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입찰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나 아니면 빌려준 돈을 경매로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았으면요,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이 좋은 내용을 계속 들으려면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 부자이커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내용 올려드리니까요. 좋은 정보를 바로바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또 만나요.